오늘의 사연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 1번 그리고 시험관하기를 3회 진행했었는데 착상이 안 되면서 넘어간 보조생식술 시도도 있었고 혹은 착상되었다가도 이제 유지가 못 되고 유산이 되는 경우시네요. 그래서 착상이 좋다는 음식도 찾아 먹고 다 챙겨 먹어도 효과가 없다. 다른 문제가 없다는데 착상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착상이 되었던 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내막과 착상 가는 내막은 또 좀 다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형성되는 시기에 정말 매일매일 제대로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식하고 나서 착상되는 시기 그리고 1차 피검사 부분 그 정도의 기간에 몰입해서 조심할 것이 아니라 생리를 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자궁 내막이 잘 배출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생리하면서 새로운 내막이 쌓이고 있는 그 시기 그 내막이 증식되는 시기 또 배란되고 나서 분비되는 시기까지 다 매일매일 자궁 내막이 제대로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분이고요. 그럼 이게 바로 그 달만 제대로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 달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3개월 전부터 계속 내막이 그런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관하기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착상됐던 적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셔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사연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험관하기 2차 실패 후 현재 3차를 계획 중인데 저는 보통 10시 이전에 자긴 하는데 꼭 4시 정도에 눈이 뜬다. 깊이 자는 편이긴 하다. 수면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이 자는 편에 저 같은 수면 패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까 앞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솔이 분비되는 시간이 3시라고 했잖아요. 새벽 3시부터 분비를 하거든요, 이제 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시, 3시, 4시 막 이 시간대에 자꾸 이제 깨게 되는 이유가 그 부분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실 안 깨고 쭉 자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만약에 4시에 깼다고 했을 때도 금방 자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그 시간에 깨는 것보다는 아침까지 쭉 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주의사항을 얘기했었죠. 그 4시 정도 이렇게 깨더라도 화장실 가려고 이불 밖으로 나오거나 불을 켜거나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이런 습관을 하지 않으시는 게 다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한번 볼게요.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한 후에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산 없이 건강하게 출산을 진행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착상탄 언제 복용하고 얼마나 복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앞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다시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유산을 경험했건 혹은 유산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자꾸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 임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착상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 거지라고 이제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복용하느냐?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2, 3개월 전부터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 좋고 본격적인 착상탄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이식하기 직전에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언제까지 복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임신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신한 8주 혹은 너무 고령 임신이거나 반복적 유산이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임신 12주 정도까지 복용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